모바일로 되는 게. 포인트는 없어도 될까요? 아, 예. 예, 그러면 일단 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 김영훈입니다. 제가 밥을 한두 번 먹은 건 아니고 많이 먹었습니다.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제가 개인적으로 그 교수님을 상당히 어렸을 때부터 존경하고 사랑하고 제가 선망의 대상이었는데 이렇게 공연대 와서 여러분들이 만나 뵙게 되는 거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뭐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릴 수 있긴 한데 짧은 시간에 여러분들 모르실 것 같지 않고, 제가 사실은 서울에 있긴 하지만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그 경산 옆에 청주에 있어요. 제가 고향이라고 생각이 되고 항상 이렇게 올 때마다 반가운 마음으로 있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은 이제 간단하게 제가 노력의 배신에 대해서 얘기할 예정이긴 한데, 제가 보통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밖에 나가는 강의를 하는데, 제가 오늘은 시간이 없으니까 빠르게 1시간 한 10분 정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 개인적으로 좀 소개를 드리면 사회심리학자이고 특별히 문화심리학이랑 긍정심리학을 하는 연구가인데,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이제 노력에 대해서 하는 과정이 있었는데, 제가 사실 뭐 그 노력에 대해서 연구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제가 심리학 강의를 하면서 노력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제 3년 전에 노력에 대한 책을 쓰게 됐는데, 그 쓰게 된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어떤 거였냐면, 제가 연세대학교 심리학과에 이제 있는데,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들어온 친구들이 공부를 이제 좀 잘하겠죠, 그죠? 아주 잘하는 친구들인데, 제 수업을 듣고 이제 한 친구가 저한테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얘기냐면, 그 친구가 중학교 때까지는 정교에서 1등, 2등 하는 훌륭한 학생이었는데, 고등학교 1학년 들어오면서 이제 모든 과목을 다 잘했는데 한 과목을 못한 거죠. 어떤 과목일까요? 심리학. 고등학교에 심리학이 없잖아요. 그렇죠. 무슨 과목을 못했을까요? 네? 수학이에요, 수학. 수학을 얼마나 못했냐면, 수학을 그 모든 것이 고등학교에 다 1등급이었는데, 최고 1등급이었는데 수학만 3등급이었어요. 수학 3등급을 되게 잘하는 건데, 그 친구 입장에서 수학이 너무 이제 가슴 아픈 과목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가 어떤 결정을 하게 되냐면, 내가 수학을 더 잘하고 싶어가지고 평상시에 열심히 하던 수학 공부를 하던 공부를 그대로 하고, 수학만 더 엑스트라로 하루에 7시간을 더 하기로 작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일주일이면 평상시에 열심히 하던 대로 하고, 수학을 일주일에 49시간 공부하니까 엄청나게 공부를 하고요. 1등을 해보려고. 그래서 이제 그 3학년 동안 수학을 그렇게 45시간 공부하면서 지냈는데, 졸업할 때, 고3 졸업할 때 수학 내신이 몇 등급이었어요? 감시원이 지금 책상에 3등급. 수능도 3등급. 그래서 이제 상당히 큰 아픔과 좌절을 갖고 진행을 했지만, 다른 것이 최고 수준이니까 연대에 들어와서 지내고 있는데, 자꾸 친구들, 이렇게 공대 친구들 만나면 공대 친구들이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 문과 수학이 수학이냐?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자기는 진짜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밥도 안 먹어가면서 공부해서 가는 행동이라고 말했으면 진짜 열심히 했고, 인간이 할 수 없는 노력을 지속하고 하기는 한두 번 했다고. 근데 제가 이제 왜 이런 얘기를 했거냐면, 이런 얘기 제가 1시간도 못 남깁니다. 어떤 그 제가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하는데, 어떤 분 저한테 이런 얘기 했어요.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제 꿈이 언론 홍보 관련된 일을 해가지고 PD가 됐는데, 제 꿈이라가지고 고3때 수시로 가고 싶어가지고 인간이 할 수 없는 최고의 노력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자기는 최선을 다하는데 떨어졌다고. 대학교 와서도 외국계 기업에 가고 싶어가지고 반년 열심히 했는데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3년 떨어지고 다 포기하고 지금 다른 기업에서 일하고 있는데, 자기는 자기 자신을 설명할 때 노력하라고 소개를 하긴 하는데, 한 번씩 생각할 때마다 그 안 됐던 일이 마음속에 있어가지고 마음을 아프게 할까 누르려고 애쓰긴 하지만 상당히 힘들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고, 제 책을 읽고 어떤 고등학생을 저한테 편집하는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선생님이 자기한테 앞에 서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되게 선생님 보시기에는 열심히 하는데 성적이 잘 안 나온다, 안쓰러운 표정을 이제 갖고 이제 말씀하신다. 그럼 이제 내가 이제 학생이면 선생님이 그런 표정을 나를 바라보면 마음이 안 좋잖아요. 근데 엄마도 그렇게 생각하고 아빠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제 학생들을 보게 되면 참 열심히 하고 하는데 성적이 잘 나와야 되는데 성적이 안 나오는 애도 있고, 열심히 안 하는데 성적이 잘 나오는 애도 있고, 이런 애도 있다. 그럼 이제 참 신기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어떤 생각이 들냐면, 우리나라 그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노력하면 다 된다고 생각하는 생각이 아주 깊은데, 사실 현실을 바라보면 뼈를 깔아 먹는 노력을 하더라도 안 되는 경우가 생각보다 훨씬 많은데,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거를 인정하고 받아들이기 상당히 어렵죠. 제가 책을 3년 전에 쓰고 나서 어떤 기자분이 제 책을 요약해가지고 기사가 됐는데, 그 기사에
1시간 만에 답글이 1000개가 그러니까 처음에 달린 이유가 뭐냐면 제가 100개 정도 제가 말하고 있어요. 망상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반항적이고 말도 안 되고 우리나라보다 해치는 거잖아요. 제 아들은 고등학교 때 교회를 이제 바꿔가지고 다른 교회, 기독교 교회에다가 갔는데 첫날 이제 강의를 하는데 그 목사님 뻘뻘인데 목사님이 노력이 무슨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한테 와서 그 아들이 뭐라 그러냐면 아빠가 세상의 문화를 좀 이상하게 만든다. 이상한 얘기를 해가지고 애들의 동기를 더 떨어뜨린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재판한 얘기에 대해서 마음을 좀 상처를 받고 힘들어하는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댓글도 되게 안 좋은 거죠. 좋아하시는 분도 있죠. 근데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면 제가 파트 1과 파트 2가 있는데 파트 1을 들으면 마음이 좀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근데 파트 2를 들으면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이해를 하실 것 같기도 하고 99%의 분들은 제 말에 공감하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새로운 인사이트를 가질 수 있는 시간이 되죠. 제가 이제 그 노력을 열심히 하다가 안 되시는 분들 너무 많이 봤고 두 번째는 왜 그 책을 쓰게 됐냐면 제가 문화심리학자로 오랫동안 연구를 했는데 동양사람과 서양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는 데가 다른 거를 연구하는 것이 문화심리학자인데 제가 문화심리학 논문을 읽다 보니까 첫 번째 논문이 어떤 거냐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노력하면 공부를 잘할 수 있냐 이런 질문을 하는 거죠. 제 입장에서 이 영어 질문을 보고 야 이게 무슨 질문이냐 노력하면 공부 잘할 수 있지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는데 이제 결과가 좀 다른 거예요. 이게 동양 사람과 서양 사람들의 데이터인데 동양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제가 이거는 이런 것도 놀랐어요. 왜냐면 저는 동양도 한 99% 나와야 되는데 60% 나와가지고 그래도 이제 신자라고 생각되는 대부분 사람들은 노력하면 공부 잘할 수 있다 생각하고 서양 사람들은 75%가 열심히 공부해서 공부를 못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충격적이에요. 왜 충격적이냐면 동양 사람들 입장에서 서양 사람들 보면은 야, 어떻게 저런 태도를 하고 인생을 할 수 있을까? 저런 태도를 갖고 사는데 행복할까? 성공할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서양 사람들이 되게 불행하고 이런 것 같지는 않은 거예요.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서양 사람들 입장에서 동양 사람들 보면 어떻게 생각되냐면 쟤들은 해도 안 되는 걸 왜 이렇게 열심히 하지? 합리적이 낮아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제가 이제 관심 있었던 어떤 거냐면 첫 번째 알고 싶었던 게 어떤 거냐면 문화마다 이제 다른 믿음과 생각을 갖고 있긴 한데 이 두 가지가 현실에서 둘 다 맞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둘 중에 하나는 맞고 하나는 틀린 거잖아요. 그럼 틀린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힘듦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뭔가 그 사실인지를 알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제가 첫 번째 파트에서 진짜 공부를 열심히 하면 공부를 잘할 수 있는지 제가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파트에서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해볼까 합니다. 자, 우리나라는 이런 속담이 많아요. 거지도 부지런을 하면 무언가 얻어먹는다. 지성이면 감천이다. 몇번 뛰고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 이런 속담의 핵심이 뭐냐면 열심히 하면 다 된다. 우리가 이런 얘기를 어렸을 때 태어나서 들어서 죽을 때까지 듣는 것이고 많은 학생들은 이런 거 갖다 포스트에 써서 붙여놓고 자기 동기를 부여해가면서 열심히 사는 거예요. 성장이 이렇게 사는 건데 우리가 이런 속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이런 속담을 너무 좋아하니까 이런 말도 나오는 거예요. 대출하는 것은 어떤 것이죠? 대출 쓸 때나 쓰는 말이 폭언이 절대 안 된다. 이런 말을 할 정도로 우리가 열심히 하는 걸 사랑하는 나라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떤 얘기를 하냐면 노력신봉 사회라고 합니다. 제가 처음에는 노력신봉 공화국이라 했다가 공무원들이 싫어하셔가지고 제가 사회로 바꿨습니다. 자, 노력신봉 사회가 어떤 의미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 대부분의 일은 노력하면 잘할 수 있다. 노는 것이든 공부하는 것이든 가정 생활하는 것이든 친구든 뭐든지 돈 나기든 체육이든 모든 노력하면 잘할 수 있다. 두 번째는 모든 문제는 노력의 부재다. 다시 말하면 실패하거나 잘못된 일을 벌써하면 그 이유가 뭐냐면 최선을 들고 살자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은 어떤 경향이냐면 모든 결과를 설명할 때 수많은 요인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거 다 무시하고 하나로만 설명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노력. 열심히 했으면 잘한 거고 실패했으면 노력하지 않는다. 이게 노력신봉 사회가 갖고 있는 믿음인 거죠. 실패보다 나쁜 것은 포기이고 포기하는 자에게 미래도 희망이 없다는 거죠. 근데 저희가 이런 믿음을 어렸을 때부터 계속 갖고 있었는데 우리의 믿음을 더 강하게 만드는 그런 책들과 그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죠. 대표적인 하나가 1만 시간의 법칙이고요. 1만 시간의 법칙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것 같긴 한데 이게 어떤 거냐면 그 1993년도에 플로리다 주립대학 심리학과 교수가 쓴 건데 그 논문을 기초해서 나온 건데 이제 아웃라이어라는 책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어떤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 이분이 주장했던 게 하루에 3시간씩 10년, 10,000시간을 투자하게 되면 모든 사람은 전문가가 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 연구의 기초가 뭐냐면 미국의 독일에 있는 음악 대학에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실험이었는데 그 독일에 있는 유명한 그 학생들이었기 때문에 이미 출중한 실력을 갖고 있어요. 유명한 교수님들이 보니까 이 중에서도 세계적인 연주자가 될 만한 학생들이 있었고 그냥 동네에서 그냥 음악 교사할 만한 실력을 가진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차이가 어디에 있는가를 살펴봤더니 보통 음악을 5살부터 시작해서 대학교 들어올 때까지 19세, 20세까지 하게 되는데
세계적인 연주자가 될 것 같은 아이들은 5살 때부터 졸업이 전까지 10,000시간을 연습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핵심이 뭐냐면 아웃라이어라는 책에 보면은 핵심이 뭐냐면 누구든지 10,000시간을 투자하면 세계적인 전문가가 될 수 있다라는 게 이 책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책은 이제 몇백만 원이 팔렸죠. 베스트셀러 같은 거. 왜냐면 우리나라 사람들 원래 노력 좋아하는데 이런 거 알려주면 너무 좋아하잖아요. 누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걸 좋아하는데 제가 이제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그 하루에 3시간씩 축구해가지고 10년을 하게 되면 어떻게 손흥민이 될 수 있을까요? 아 그건 아니에요. 아 그건 아니죠. 그 음악은 할 수 있을까요? 음악은 내가 조수미처럼 될 수 있을까요? 그것도 아니에요. 그럼 공부는 가능한가요? 공부도 아니고 어렵죠. 그런 게 쉬운 건 아니고 근데 이렇게 주장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인생이 바뀌는 이제 어떤 사건이 펼쳐지게 되는 어떤 거냐면 이 그 논문을 썼던 에릭슨 교수 밑에서 석사 생활을 잠깐 했던 학생이 있습니다. 제 캠브리그라는 사람인데 캠브리그라는 이 친구가 이제 석사 과정을 하면서 잠시 한 6개월 정도 같이 밑에 있었는데 그때 이제 1993년도 논문이 나왔는데 당연히 노력하면 잘 될 거라고 생각하고 우리도 믿었는데 이 친구는 꿈이 뭐였냐면 사실은 심리학과 교수가 아니고 골프 선수였어요. 골프. 그래서 이제 대학교 때 대학 대표의 골프 선수가 되는 게 인생의 꿈이어가지고 어떤 작정을 하고 연습을 했냐면 하루에 2시간씩 전문가한테 코치한테 훈련을 받아가면서 체계적인 피드백을 따라가면서 하루에 2시간 수련 연습 열정과 꿈과 노력을 다하고 체계적인 피드백을 받아가면서 자세를 수정을 해가면서 최선을 다해서 하루에 2시간씩 골프를 했던 거죠. 대학교 대표가 되기 위해서. 근데 이제 이 친구가 열심히 하다 보니까 한번 어떤 사건을 목격하게 되냐면 그 동네 골프 연습장에 있다 보니까 고등학생들이 그 삼선 셀파 친구가 가지고 재미로 이렇게 그냥 치는 거죠. 동기도 없고 꿈도 없고 그냥 재미로 치는 거예요. 피드백도 없고 코칭도 한 사람도 없고. 근데 골프를 어때요? 훨씬 잘 치는 거예요. 자기보다 골프를 훨씬 잘 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똑똑한 사람이 어떤 생각이 들냐면 아 나는 아무리 골프를 열심히 하더라도 얘도 못 이기겠구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포기해버리고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 노력하면 다 되는데 골프만 나한테 그 예외였구나 하고 잊어버리고 심리학 공부를 해서 이제 미시간 주립대학 심리학과 교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일을 이제 몇 년 동안 잊고 지내는데 심리학 개론 시험을 보는데 어떤 걸 발견하게 되냐면 공부를 열심히 하는 친구가 항상 성적이 좋은 것도 아니고 공부를 열심히 안 해도 성적이 안 좋은 것도 아니라는 걸 발견해요. 그 옛날에 골프 생각나거든요. 트라우마. 그래서 이분이 이제 연구를 해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노력이 성공에 기여하는 퍼센티지를 구하는 그런 연구들을 지금까지 심리학에서 발견된 연구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몇 개 논문을 찾았냐면 89개의 논문을 찾았고 89개 논문에 참여한 사람들이 11,000명이에요. 11,000명의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가지고 구체적으로 노력이 성공에 얼마나 기여하는지를 퍼센티지로 구하게 됩니다. 그건 2014년도에 심리학에서 가장 유명한 학술지에 발표하게 되는데 왜냐하면 이게 중요하냐면 제가 이런 얘기가 어떤 사람들은 야 노력도 중요하고 재능도 중요하고 이렇게 하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몇 퍼센트가 기여하는지를 테스트해야 하고 2014년 논문에 발표했던 거죠. 근데 이제 분야마다 다를 수 있잖아요. 분야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분야를 5개로 나눕니다. 게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체스 게임 이런 거예요. 체스, 음악, 스포츠, 공부, 전문직 5개로 분류하고 난 뒤에 각 영역에서 노력의 성공에 기여하는 퍼센티지를 구합하고 이제 발표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예측하실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게임 보면은 노력이 26%고 재능이 74%입니다. 그러니까 노력이 의미가 없다는 게 아니고 이제 재능이 이제 압도적인 역할을 하는 거죠. 뭐 게임이니까 뭐 봐도 이런 거 보수 있다고 생각되고 이거 음악이잖아요. 음악도 사실 보면 이제 노력이 21%고 재능이 79%니까 재능이 없으면은 음악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세계적인 사람이 되는 것은 사실 아주 어려운 일이죠. 노력이 효과가 없는 건 아니지만 재능이 압도적인 역할을 하는 거죠. 사실 예체능이니까 여러분도 인정하실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 스포츠도 보면 82%가 재능이고 그러니까 노력하면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재능 있는 사람을 이기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죠. 사실 이 차이가.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어떤 거냐면 공부였던 거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에서 시험 공부하는 것과 성적과 얼마나 노력을 투자하는 거가 다른데 이게 몇 프로로 나누냐 여러분 몇 프로 오면 좋을 것 같잖아. 뭐 한 99% 돼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예체능보다는 훨씬 좋아야 되잖아요. 노력하는 게. 이게 몇 프로 나냐면 4%로 4%. 자, 이게 4%라는 게 어떤 의미냐면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어르신분들 마음의 상처를 받는 것 같긴 한데 4%는 어떤 거냐면 공부를 열심히 막 하는 거랑 성적이 좋은 거랑 4%밖에 관련이 안 되는 건 어떤 의미냐면 관계가 없다는 말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다르게 물어보면 학원 선생님은 이미 다 알아요. 누가 공부를 잘 하는지. 누가 공부를 잘할까요?
이게 엄청 쉬운 말인데 우리나라는 엄청 어려운 말이에요. 누가 공부를 잘할까요? 똑똑한 사람이 공부 잘해요. 근데 똑똑한 사람이 공부 잘한다는 얘기를 우리나라에서는 말을 못합니다. 왜냐면 노력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이게 아름다운 세상이고 희망이 있고 이런 세상이잖아요. 그래 우리가 살만한 세상이 됐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고 누가 공부를 잘하냐면 똑똑한 애가 공부를 잘해요. 이걸 선생님들 다 알아요. 그리고 본인도 대충 알아요. 근데 모르시는 분이 누가 있냐면 이제 엄마, 아빠는 좀 이렇게 인정하고 싶지 않고 우리 애가 열심히 안 해서 그렇다고 생각하지만 선생님들도 알고 학원 선생님도 알고 본인도 대충 알아요. 근데 왜 공부를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할 수 있다, 재밌다 이렇게 하면 자기끼만 하면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뭐냐면 공부를 잘하는 것과 열심히 공부하는 것은 거의 관계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왜 공부를 잘하는 애가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 좀 보이잖아요? 왜 그렇게 생각되는지 내가 설명할 예정이긴 한데 하여튼 결과는 뭐냐면 공부는 4%밖에 안 되고 전문직은 1%도 안 됩니다. 전문가로 성장하는 것은 노력에 비하면 비율이 1%도 안 돼요. 그러니까 타고난 전문적인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결과거든요. 2014년도에. 그래서 아무리 공부해서 성적이 안 오르는 이유는 심플하게 얘기하면 열심히 공부하는 것과 공부 잘하는 것은 다른 얘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불구하고 여러분이 의구심이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의구심을 풀어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결과를 얘기하면 노력과 성공은 관련이 없을 수 있고 노력실공 사회의 믿음은 우리가 갖고 있는 틀린 것일 수 있다. 제가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러면 왜 재능이 노력을 압도하는가 제가 4가지 이유를 말씀드리고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해보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생각해요.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노력은 도대체 누가 하는가 관점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노력이랑 재능은 두 가지 다른 종목입니다. 그래서 내가 재능이 좀 부족하더라도 열심히 노력하면 할 수 있고 재능이 있더라도 노력을 하지 않을 수 있고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이제 심리학 연구 결과를 보면 그렇지가 않고 노력은 누가 더 많이 하냐면 그 분야에 재능을 갖고 있는 사람이 노력을 훨씬 더 많이 해요. 예를 들면 내가 수학적 재능이 있으면 수학을 훨씬 더 많이 하는 거죠. 수학적 재능이 없으면 수학을 안 하게 되고 음악에 재능이 있으면 음악 많이 하고 요리에 재능 없으면 요리 안 하고 청소에 재능 없으면 청소 안 하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공부는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다 열심히 하는 것을 하지만 이 노력과 재능은 서로 다른 것이 아니고 엄청난 상관관계가 있고 재능이 있는 분야의 사람들은 훨씬 더 노력을 많이 한다. 왜? 할 수도 있고 하면 효과도 나고 재미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재능이 없으면 대부분 사람은 안 하죠. 눈치 빠른 사람들은 안 해보고도 알아요. 저건 내가 할 종목이 아니야. 안 해버려요. 눈치 없는 사람은 계속 하는 거죠. 포기하지 않고. 우리는 포기하면 안 되니까. 첫 번째, 노력은 누가 하냐? 재능 있는 사람이 많이 한다. 이게 첫 번째예요. 그래서 노력을 가능케 하는 것은 능력이고 그 분야에 능력이 있어야 충분한 노력을 많이 하게 된다는 관계가 있다는 거죠. 제가 이 얘기를 좀 더 설명을 좀 쉽게 드리려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좋은 학원에 다니면 공부를 잘할까요? 옛날에 대치동에 가면은 그 엄마들이 이렇게 대치동 이사 옵니다. 왜냐면 애를 대치동에 가서는 공부 잘할 것 같고 좋은 학원에 가면 공부 잘할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전세까지 오자고 오면 문제가 뭐냐면 좋은 학원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냐면 레벨 테스트를 하는데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게 뭐냐면은 좋은 학원에 가면 공부를 잘하는 것이 아니고 공부 잘하는 애가 좋은 학원. 그러니까 이 관계를 거꾸로 추정하는 거죠. 열심히 공부해서 공부를 잘하는 것이 아니고 좋은 애가 좋은 학원에 가는 거죠. 좋은 학교에 가고. 이 관계를 거꾸로 추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력을 적게 하는 사람이 실패하는 것처럼 100% 보이죠. 왜냐하면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 공부를 많이 하잖아요. 공부를 잘 못하는 친구들 공부 적게 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게 사실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추정을 하냐면 얘는 공부를 열심히 해서 공부를 잘하는 거야. 얘는 공부를 열심히 안 하는 거니까 공부를 못하는 거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공부를 열심히 하고 공부를 적게 하는 것이 뭐에 따라 영향을 받냐면 그 분야에 재능이 있는 거 없는 거에 따라 결정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원인은 뭐였냐면 재능이 있다고. 노력이 아니고. 노력은 재능이 있으면 그 분야에 노력을 많이 하게 된다. 나오는 산물인 거지 인과관계 추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노력을 적게 하는 사람이 실패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완벽한 인지적인 착각이다. 재능이 훨씬 더 앞선다. 누가 열심히 운동하는가 다이어트는 성공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도 많이 있어요. 심리학에서 너무 수정면이 있어요. 우리 그 열심히 그 다이어트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요? 어떤 분이 제 책을 보라서 어떤 저 이메일을 보내시는 분이 많은데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다 감동스러운데 다이어트에 관한 부분이 가장 감동스럽다. 제가 다이어트에 관한 얘기도 많이 했는데 어떤 분은 다이어트에 관한 얘기는 수천 편이 있는데 수천 편의 논문을 다 종합해서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목숨 걸고 밥 안 먹고 운동 열심히 하고 다이어트 하게 되면 6개월만 열심히 하게 되면 평균적으로 10%가 빠집니다. 그러니까 70kg면 70% 빠지니까 63kg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생각해 보면 100명이 열심히 6개월 동안 열심히 하면 몇 명이 10%를 빼면서 성공할 수 있을까요? 생각해요.
몇 프로가 성공할 수 있어요? 맞습니다. 5명? 보통 10명에서 15명 성공합니다. 자, 생각보다 낮은 거죠, 확률이. 자, 그러면 이제 10명에서 15명이 성공하게 되면 그분들 성공하면 그 뒤에 뭐가 떠오르죠? 요요고. 그러니까 요요를 이기는 분이 10명에서 15명 중에 끝에 몇 명이 될까요? 맞습니다. 1명 아니면 0명.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 몸무게를 갖고 평생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냥. 자,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연구를 수천 편의 논문을 적어봤어요. 뭐냐면, 제가 상위 10%에 들어가지고 6개월 동안 10%를 빠졌다고 하더라도 요요가 오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제가 70kg에서 63kg까지 빠졌으면 63kg에서 70kg까지 찌면 되죠. 그러면 정장한 거잖아요. 근데 연구 결과에 따르면 수천 편 연구 결과 메타보톡에 따르면 몇 킬로가 더 찌냐면 3%가 더 쪄요. 그러면 72kg가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다이어트를 한 번 하고 끝내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럼 언제까지 다이어트를 하죠? 죽을 때까지. 자, 그럼 뭐가 문제냐? 내가 다이어트를 6개월 하고 3개월 쉬었다가 다시 하고 계속 반복하잖아요? 그럼 몸무게가 어떻게 돼요? 점점 늘어나는 거죠. 72kg, 74kg, 76kg 늘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거 더 큰 문제가 있어요. 내가 먹을 것을 안 먹고 6개월 동안 애쓰고 좀 풀어졌다가 안 먹고 또 안 먹고 이걸 다 계속 반복하게 되면 뭐가 문제가 돼요? 몸이 엉망이에요. 몸이 엉망이에요. 그래서 최고의 연구 중에 하나는 어떤 연구를 하게 되면 중년의 남자 10,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이분들이 나이가 들어가면 살이 찔까 안 찔까를 가장 강력하게 예측하는 병이 뭐였냐면 예전에 다이어트를 한 경험이 있느냐. 다른 얘기하면 다이어트를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앞으로 살을 더 많이 찌는 거죠.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아무것도 안 하는 게 훨씬 나아요. 괜히 고생할 필요도 없고 가만히 그대로 가는 거죠. 근데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계속 찌르고 몸도 엉망이 됩니다. 자, 이게 제가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열심히 해서 노력을 해서 제가 살을 뺀다는 것 자체도 이미 어렵잖아요. 거의 불가능한 수준인데 이거를 우리가 뭐 사람들은 쟤는 자기 조절 능력이 좀 안 되는 거야. 자기 관리도 못하는 거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노력을 엄청나게 신봉하는 거죠. 사실은 그렇지 않은 거죠. 여러분들 주위에 나이가 들면 날씬한 분들이 있어요. 날씬한 분한테 물어봐요. 이분들이 그 식욕 없다고 굶고 운동 많이 하는지 98%의 사람들은 아무것도 안 해요. 원래 날씬하다. 근데 우리는 그 노력이라는 걸 신봉하기 때문에 저 사람 엄청 열심히 해서 날씬한 것보다 뚱뚱하면 쟤는 노력 안 하고 맨날 먹어서 저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럴 수 있죠. 근데 진짜 원인은 뭐다? 타고난 능력과 재능과 몸의 체질이 다른 거죠. 표현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인정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 우리나라에서. 이런 거 얘기하면 싫어합니다. 어떤 분이 제가 100개 읽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어떤 분이 이렇게 저렇게 하니까 그럼 어쩌라고 이런 거 어쩌라고 이런 거예요. 제가 어쩌라고 제가 파트 2에서 얘기할 테니까. 근데 이걸 먼저 인정해야 여러분이 어떻게 살지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첫 번째, 제가 재능이 없으면 노력하기 힘들다고 얘기했죠. 이게 첫 번째예요. 그래서 재능이 노력을 앞서는 이유인데 제가 이렇게 말하면 어떤 분들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래도 노력하면 잘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재능이 수학에 재능이 없으면 노력하는 것이 힘들겠지. 그래도 열심히 하면 잘할 거 아니야. 그게 노력의 매력 아닌가라고 반문하는 분들이 많아요. 자, 그러면 제가 두 번째를 말씀드릴게요. 같은 시간에 노력을 하면 누가 성공할까 관점에서 해볼 수 있는데 수학 재능이 없는 사람과 수학 재능이 있는 사람이 하루에 5시간씩 노력하면 결과가 누가 좋을 거예요? 재능 있는 사람이 훨씬 잘하죠.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심리학에서는 통계적으로 상호작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재능 없는 사람도 노력하면 실력이 늘어나죠. 근데 이거 늘어나는 것보다 재능 있는 사람이 같은 노력을 했을 때 성적이 올라가는 게 2배, 3배가 되죠. 자, 한번 보세요.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재능이 없으면 그 분야에 노력하는 것이 이미 힘들고 적게 하고 두 번째는 같은 노력을 하더라도 성과가 떨어지잖아요. 그럼 첫 번째랑 두 번째를 합치면 이것만 해도 이미 재능 없는 사람들이 재능 있는 사람이 이기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요. 이 두 가지 이유만 해도.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어떤 분이 어떻게 했냐면 그래도 어차피 노력해야 하는 거 아닌가? 재능이 있어도 노력하지 않으면 성과가 좋을까? 이렇게 해요. 그럼 세 번째 이유가 뭐냐면 과연 노력이란 무엇일까? 관점에서 해볼 수 있는데 펜실베니아 대학에 가면은 엔젤라 더볼스라는 교수가 있습니다. 심리학과 교수인데 이분이 그릿이라는 책으로 엄청난 히트를 줬죠. 우리나라에서 50만 권의 책을 팔렸는데 제가 이제 이 연구생 때에서 이분이랑 2년 같이 일했어요. 이분이 저한테 열심히 하자고 같이 연구하자고 저한테 막 엄청 꼬셨는데 저는 안 한다고 했어요. 이분이 주장하는 게 뭐냐면 유튜브 보면 이 사람은 강의하는 거 엄청 많아요. 핵심이 뭐냐면 IQ, 재능, 환경을 뛰어넘는 열정적인 끈기. 그러니까 핵심이 뭐냐면 IQ도 필요 없고 재능도 필요 없고 열정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끝까지 하면은 다 성공할 수 있는 얘기예요.
근데 아까 제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제컨브리 교수의 89개 논문을 종합하면서 이거 안 된다고 얘기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람들은 좋아하죠. 왜냐면 열심히 하면 된다고 하니까. 그래서 희망과 꿈을 주잖아요. 근데 이제 일반인들은 좋아했는데 학계에서는 입장이 좀 달라요. 학계에서는 엄청나게 비판을 받았는데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한 사람이 연구결과를 발표하면 다른 연구가들이 이 연구가 재현되는지 재현되지 않는지 다시 해봅니다. 근데 다른 사람은 계속 해봤는데 안 되는 거예요. 안 돼. 당연히 안 되죠. 89개 논문은 이미 준비가 끝났는데 당연히 안 되는데도 첫 번째 문제고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만약에 내가 열정적인 꿈을 갖고 끈기를 갖고 끝까지 하면은 된다고 치더라도 또 문제가 뭐냐면 학부모님들이 이렇게 묻는 거예요. 당신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애가 끈기가 없어요. 끈기를 좀 어떻게 하면 가질 수 있을까요? 물으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차후 연구가들이 연구를 해봤더니 문제가 뭐냐면 이 그릿이 멋진 단어이긴 한데 사람의 성격 중에 하나는 성실성이랑 엄청나게 깊은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실성과 그릿이 같은 말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열심히 한다는 말과 열정적인 끈기랑 그릿이 똑같은, 성실이 똑같은 말인데, 근데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이게 성실성이든 그릿이든 뭐 똑같이 열심히 하면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학계에서는 다른 게 뭐냐면 이게 성실성이면 성실성은 사람이 태어날 때 갖고 나는 유전적인 특질이라고 해주고 이게 쉽게 바꿀 수가 없는 거죠. 어떤 사람은 성실하고 어떤 사람은 게으른데 성실하지 않은 게으른 친구한테 열심히 하면 성실하면 된다고 말하는 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다르게 말하면 노력이라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심리학적인 관점에서 얘기하면 자기 조절 능력으로 갖고 태어난 성격적 특징인 거죠. 어떤 사람은 게으르고 어떤 사람은 게으르지 않은 거 성실하고 어떤 사람은 모든 일을 성실하게 하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세 번째 이유가 뭐냐면 노력하면 되는 것도 아니지만 된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되냐면 노력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죠. 제가 이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생각해보니까 저는 딸과 아들이 있는데 우리 딸은 어렸을 때부터 공부를 열심히 안 했어요. 수학도 힘들고 잘 못하고 엄청 힘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아내가 맨날 혼내고 막 공부하라고 하는 거죠. 제가 살펴봤어요. 몇 번 공부하라고 하는지. 한 10년간 하루에 3번씩 공부하라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하루에 3번씩 10년 하면 몇 번 하는 거예요? 몇 번 하는 거예요? 10,000번 하는 거죠, 10,000번. 자, 왜 엄마가 딸한테 공부하라고 10,000번을 얘기해야 될까요? 한 번 하면 되지. 안 하는 게 아니고 못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딸과 우리 아내가 얘기하는 걸 제가 들었는데 이런 얘기 하는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우리 딸이 이렇게 고등학교 2학년 때 엄마한테 얘기했어요. 엄마, 하도 뭐라고 하니까 나는 노력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노력하지 못하는 것만 이렇게 얘기할 거야. 그걸 제가 옆에 지나가다가 들었어요. 그거 내가 딸한테 얘기해서 너는 천재다. 우리 엄마는 절대 인정하지 못해. 공부하기 싫으니까 이상한 핑계 댄다. 이거는 제가 볼 때 100% 사실이에요. 노력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노력하는 거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실하지 않기 때문에 수학적 재능이 없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이게 세 번째입니다. 자, 재능에 노력 없다는 세 가지를 정리하면 재능이 없으면 노력을 절대 할 수밖에 없고 노력에 대해 수밖에 없고 노력하는 것 자체가 힘들다. 이게 세 가지 이유예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또 반박이 계속 있죠. 그래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면 되는 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죠. 또 큰 절벽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현실에서는 경쟁과 시간의 벽이 있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 제가 대학원에 진학하게 되면 많은 학생들이 끝나고 나서 이런 이메일을 저한테 보내면 돼요. 이메일이 뭐냐면 핵심이 뭐냐면 제가 연구 경험도 많고 영어도 잘하고 학교 성적도 좋고 뭐 엄청 열심히 했기 때문에 난 잘할 수 있는데 왜 떨어졌냐? 좀 알려주면 좋겠다. 그럼 내가 준비해가지고 다음에 또 지원하겠다 이런 내용이에요. 근데 제가 이거 보고 그런가 보다 하고 서로를 잘 살펴보면 상당히 훌륭해요. 오면 잘할 것 같아. 근데 이 친구 왜 떨어졌을까요? 잘할 것 같아. 훌륭해. 근데 이 친구 떨어졌어요. 왜 떨어졌어요? 네? 경쟁자. 그렇죠. 얘보다 훌륭한 애가 있는 거예요. 훌륭한 데는 항상 경쟁이 있고 티오가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잘해서 되는 게 아니고 다른 친구를 이겨야 되는 게 현실인 거죠. 이걸 뭐라고 하면 경쟁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래서 노력이 의미 없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 2024년도에 수능 지원자들 보면 대학생이 33명에다가 수험함이 51명인데요. 근데 요즘에 아이들이 가고 싶어하는 학교가 인서울 15학교가 많은데 이 학교에 뽑는 학생이 45,000명이에요.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상위 9%가 돼야 이 학교를 갈 수 있는 거예요. 자,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열심히 한다고 그런 것이 아니고 얘도 열심히 하고 얘도 열심히 하는데 열심히 하면 가는 게 아니고 상위 9%가 들어야 이런 15학교에 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하면 경쟁이라고 하는 거죠. 세상에는 좋은 자리는 다 경쟁이 있어요. 좋지 않은 자리는 경쟁이 없어요. 다 가고 싶지 않아 하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상당히 중요한 얘기인데 역설적으로 노력시켜사에서는 노력이 같이 서신된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 여러분 수학을 좀만 고등학교 수학을 생각해 봤을 텐데
우리가 노력을 신봉하는 사회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부 다 열심히 공부하잖아요. 그러면 얘도 열심히 하고 얘도 열심히 하고 하루 10시간씩 다 해. 모든 사람이 하루에 10시간씩 다 공부를 하게 되면 노력의 효과는 있어요. 경쟁이라는 측면에서. 없죠. 이런 걸 뭐라고 상수라고 상수. 얘는 1시간 안 하고 얘는 공부 안 하고 나는 10시간 하고 하면 의미가 있죠. 얘는 학원 다니고 나는 학원 안 다니고 이렇게 하면 의미가 있죠. 근데 모든 사람들이 공부를 아침부터 밤까지 다 열심히 하게 되면 이거는 상수가 되기 때문에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남는 게 똑똑한밖에 안 남는 거죠. 똑똑한 잘하는 거죠. 그러니까 노력이 힘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노력을 신봉하지 않는 사회에 가게 되면 훨씬 더 공부를 잘할 수가 있죠. 그래서 옛날에 20년 전에는 어떻게 했냐면 사람들이 공부를 좀 잘 못하고 부잣집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아이들 미국에 보냈던 거예요. 미국에 보내면 미국 애들은 공부를 안 하니까 체육학과 음악학과 오니까 한국 애들이 가서 수학 2시간씩 하고 전 열등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할 수가 없는 거죠. 왜? 다 열심히 하니까. 다 열심히 하면 안타깝게도 노력의 의미가 상실된다. 그래서 노력에 신봉하는 사람이 가장 슬픈 게 뭐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회사원 하고 돌아갔을 때까지 전부 다 모든 일에서 최선을 다해요. 장사도 마찬가지고, 사업도 마찬가지고, 공부도 마찬가지고, 취업비도 마찬가지고, 공무원 준비도 마찬가지고. 모든 사람이 다 열심히 하면 전부 다 같이 고생합니다. 남아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왜냐면 다 열심히 하니까. 너도 밤 12시까지 하고, 너도 밤 12시까지 하고, 의미가 없잖아요? 그럼 똑똑한 걸 잘 되는 거잖아요? 그게 노력, 신봉, 사회에서 아픔입니다. 우리가 학원을 열심히 다니는데 보통 10시까지 학원을 가는데, 고등학교를 보면. 우리가 학교, 고등학교 다니다 공부 잘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모든 학생이 학원을 가게 되면 10시까지 하면 학원 가는 것도 제2의 학교인 거죠, 또. 의미가 없죠? 그럼 다 같이 고생하는 거예요. 엄마 고생, 아빠 고생, 학생 고생, 다 고생. 돈 가져간 사람은 학원 선생님 말고 고생 거예요. 그렇죠? 엄마, 아빠, 너 안 되고. 왜냐면 다 같이 하니까. 근데 다 같이 하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거 상수라고, 상수. 또 우리가 이러고 살고 있는 거예요. 공무원 시험도 이렇게 열심히 하고. 학교 생활도 열심히 하고, 직장 생활도 열심히 하고, 취준 생활도 목숨 걸고 하고, 다 같이 파는 거야. 그럼 의미가 없다. 왜? 노력을 신봉하게 되게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시간과 경쟁이라는 적이 있기 때문에 경쟁을 이겨야 되기 때문에 노력이 의미가 없다. 두 번째는 또 시간의 격이 있어요. 시간의 격이 어떤 거냐면 제가 생각해 보면 우리가 고등학생들이 공부를 하기 시작하면 하루가 아니고 3년을 공부한다고 치면 우리가 평상시에 몇 시까지 공부할 수 있을까요? 현실적으로? 몇 시까지? 12시는 좀 안 될 것 같고 제 생각에 2시까지 해야 되지 않을까요? 2시까지 하고 제 생각에 2시까지 하고 한 7시 반쯤 해야 될 거예요. 그리고는 밥 먹고 학교 가고 학교에서 1시간 정도 나가면 자고 이렇게 하는 게 공부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하는 형태입니다. 자, 근데 뭐가 문제냐? 이미 내가 지금 그 공부를 못하고 재능이 없으면 이 친구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이 친구보다 노력을 2배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뭐가 문제냐면 이미 공부 잘하는 애는 첫 번째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한다고 그랬죠. 이미 재능 있는 친구들은 그 분야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어요. 얘들은 새벽 2시까지 다 하고 있어요. 그리고 재능이 없는 친구가 얘를 이기려면 몇 시까지 공부하면 될 것 같냐면 제 생각에 뭐 한 새벽 한 6시 가야 될 것 같아요. 할 수 있어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공부 잘하고 재능 있는 친구가 노력을 안 하면 되죠. 잠자고 체력 활동하고 놀면 되는데 그 친구가 첫 번째 이유처럼 최선의 노력을 이미 다 하고 있기 때문에 걔를 이기기 위해서는 훨씬 더 많은 투자의 시간을 해야 되는데 이미 인간이 할 수 있는 노력을 다 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택하는 게 뭐냐? 재수 3. 자, 재수를 하게 되면 고등학교 때보다 공부의 양이 3배에서 4배까지 늘어나요. 왜냐면 다른 거 신경 아무것도 안 써도 되니까.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보면 3배, 4배 시간 투자하면 성적이 막 엄청나게 뛰어야 되잖아요. 근데 안 뛰죠. 거의 안 돼요. 떨어져서 우리 딸이 대학교를 갔는데 친구들이 그때는 성적을 보고 친구도 많이 들어요. 근데 우리 딸만 대학교에 붙고 비슷한 성적을 가진 친구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재수를 하게 되는데 그 친구들이 재수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7시 반까지 학원을 가고 7시 반에 학원을 가서 핸드폰을 반납하고 10시 반까지 공부해요. 365일. 우리 딸이 어떤 생각이 드냐면 너무 힘들겠다. 1년 동안 그렇게 공부해갖고 좋은 대학 가면 좋겠다라는 마음도 있고 쟤들이 저렇게 공부를 하는데 나보다 더 좋은 학교 가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이 양가지 마음이 있어요. 근데 전부 다 옛날에 고등학교 지원했던 학교보다 더 못 갔어요. 재수를 한다고 성적이 많이 뛰지가 않죠. 왜냐하면 열심히 하는 것과 성적이 관계가 별로 없고 그리고 만약에 관계가 있으려면 여러분이 평상시 해오던 삶을 바꿔가지고 다른 방향으로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그 방법을 바꾸는 것이 어렵죠.
평상시 하던 대로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걸 바꿀 수 없어요, 사람이. 아주 어려워요. 그건 안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주 3세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제주 3세도 됐다고 치더라도 뭐도 문제냐면 인생을 이렇게 살 수가 없잖아요. 모든 일을 한 사람이 할 때 1년에 가는 걸 난 2년, 3년, 4년 해가지고 삼성도 그렇게 하고 LG도 그렇게 하고 결혼도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모든 인생의 중요한 것은 다 타임이 정해져 있어요. 적정한 시간에 1, 2년은 차이가 있지만 적정한 시간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인생의 중요한 것들은 경쟁도 있고 시간의 제약이 있기 때문에 노력이 힘을 가지니까 어렵다. 그러니까 재능 있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재능이 무조건 압도적으로 이긴다는 거예요. 수학문에. 자, 그래서 제가 정리하면 파트 1을 정리하면 재능 있는 사람이 노력을 많이 하고 당연히 그 수밖에 없고 노력의 효과는 재능 있는 사람이 더 강하게 나타나고 노력은 자기 조절 능력으로 노력의 일종이고 경쟁과 제한된 시간의 현실 속에서 노력의 힘을 잃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재능의 노력을 앞다는 거예요. 자,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지금부터 하고 싶은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 얘기를 한 것뿐이에요. 이 얘기하는 게 진짜 의미는 다른 데 있는 거예요.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 제가 이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 이미 알아야 제가 앞으로 해야 될 일과 이야기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제가 어떤 얘기를 하고 싶냐면 우리의 성공은 명분이 있는가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습니다.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어떤 학생이 공부를 잘할까, 누가 명문대학에 교육할 수 있을까 생각해 봤어요. 생각해 보니까 세 가지밖에 이유가 없는 거예요. 어떤 거냐면 똑똑하네. 그 다음에 엄청 공부 열심히 하고 노력하네. 세 번째는 가정 환경이 좋은 애요. 옛날에는 가정 환경이 엄청나게 중요하잖아요. 저 공부할 때는 그렇게 중요하다는데 요즘은 엄청나게 중요한 시대를 살고 있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 다 이해하실 것 같다고 생각이 되는데 대치도에 가면 휴문고라고 해요. 휴문고. 휴문고가 전교생의 고3이 330명이에요. 330명인데 여기서 의대를 몇 명 가냐면 150명입니다. 자, 가정 환경이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대치동에서는 휴문고에서는 150명이 의대를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잘 모르는 사람들은 정시와 수시 얘기하면서 정시가 공평하다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지방에서는 정시로 대학을 간다고 그러면 좋은 대학에 갈 수 있는 확률이 거의 없어요. 무조건 수시로 가야 돼요. 왜냐하면 수시로 간다는 것은 정교에서 훌륭한 정교권이면 갈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상황을 고려한다는 건데 어떤 지역에 있는지에 따라서 공부를 잘할 수 있는지 잘하는지 결정되는 거죠. 근데 엄마가 어떤 사람인지 아빠가 어떤 사람인지 어디 태어났는지 다 되는 거죠. 그만큼 환경이 엄청나게 중요한 우리 사회에 살고 있는 거죠. 자, 제가 이제 지금 하고 싶은 게 뭐냐면 누가 공부를 잘하냐면 똑똑하거나 노력을 많이 하거나 가정 환경이 우수한 집 애들이 공부를 잘하는 거죠. 자, 그런 명분이 있냐라고 따져보면 명분이 있으려면 제가 선택했거나 제가 결정해야만이 명분이 있는 거죠. 자,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이 똑똑하게 태어나고 싶다고 똑똑하게 태어날 수 있나요? 없잖아요. 예전에 그 속담 중에 사람이 속일 수 없는 게 세 가지 있다고 했는데 하나가 뭐 기침, 사람, 가난. 이건 속일 수가 없다고 해요. 제가 학교에 있다 보니까 하나 더 추가하고 싶어요. 똑똑함을 속일 수 없어요. 학생을 지도하고 연구하고 논문 쓰고 하면 똑똑한 애를 제가 거부할 수가 없고 누가 봐도 다 연구실에 처음 들어오면 처음에는 다 공부 잘해서 들어오긴 하지만 한 학기 지나고 토론하고 연구 같이 하고 나면 연구실 학생들끼리도 순서를 정할 수 있을 정도로 다 숨길 수가 없어요. 똑똑한 건 제가 개인적으로 선택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내 거 아닌 것도 이미 명분이 없어요. 명분. 태어날 때 정해진 거기 때문에. 자, 그다음 가정 환경. 제가 엄마 아빠랑 가정 환경을 선택할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내가 태어났더니 어떤 특정한 집이 있는 거잖아요. 그것도 선택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명분이 없는 거죠. 우리나라는 노력을 신봉하기 때문에 노력만큼은 내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성공하게 되면 노력에 대한 명분이 있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건데 제가 세 번째 말씀드린 것처럼 노력이라는 걸 보시려면 자기 조절 능력으로 사람이 태어날 때 갖고 나오는 성격의 특징인 거죠. 제가 좀 더 가정에 대해서는 이 세 가지가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죠. 태어나면서도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명분이 없는 거예요. 성공해도 명분이 없고 실패해도 명분이 사실은 없는 거죠. 신명적으로 얘기하면. 근데 우리는 노력을 신봉하기 때문에 노력의 끝자락을 찾고 내 거라고 얘기하면 성공하게 되면. 내가 열심히 해서 될 거다.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의 성공과 실패에 명분이 있을까 생각해보면 우리가 성공한 사람들에게 부와 권력과 명예를 보상하고 획득하는 사람에게 가능한 처분하는 이게 명분이 있을까? 명분이 있으려면 우리가 선택을 결정한 거죠.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마이클 샌델이라고 하버드 그 산업학 교수가 있어요. 이분이 이제 유명한 책들을 몇 권 썼죠. 정의감 모신과도 쓰고 공정한 착각, 공정의 착각도 썼는데 이분이 맨날 하는 얘기가 뭐냐면 성공은 운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시네요. 왜 운이라고 얘기하냐면 이분은 뭐에 관심이 있었냐면 가정 환경에 관심이 있었던 건데 얼마나 관심이 있었냐면 연구를 해보니까 미국의 유명
유명한 아이비리그 스쿨에 가는 아이들, 대학교에 가는 아이들은 전부 다 나중에 성공하고 돈을 많이 벌게 되는데 누가 가나 봤더니 백인 상류층 아이들이 전부 다 거기 가는 거예요. 흑인이나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면 아이비리그 스쿨에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 어떻게 생각했냐면 태어날 때부터 돈을 많이 벌고 성공할 사람들이 정해져 있구나 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성공은 운이다라고 얘기했던 거죠. 왜 태어날 때? 그래서 기울어진 공동장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이미 다르다라고 했던 거죠. 근데 어떤 말이냐면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르브론 제임스라고 엄청난 농구 선수가 있는데 농구를 엄청 잘 돈을 많이 벌었죠. 이분이 분석을 한 거죠. 얘는 왜 이렇게 돈을 많이 벌었을까?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태어날 때부터 천부적인 농구의 소질을 갖고 태어났고 두 번째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친구가 태어났더니 농구를 잘하는데 농구를 잘하는 사람들에게 사회에서 돈을 막 주는 거예요. 같이 비켜주고 돈을 싹 주는 거예요. 근데 농구가 미국에서 생긴 지가 140년 됐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만약에 160년 전에 태어났으면 농구를 잘하는 게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성공과 실패라는 게 이 사람이 생각할 때 어떤 거냐면 내가 어떤 능력을 처음부터 갖고 태어났는지 그리고 그 능력을 사회에서 인정해주고 같이 여겨주는지에 따라서 내 성공이 결정된다고 생각했던 건데 이 두 가지 다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운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 사람은. 그래서 다르게 얘기하면 우리나라는 지금 어떤 사회냐면 수학을 잘하면 모든 대학에 갈 수 있지만 수학을 못하면 아무 대학도 못 가는 이런 사회가 살고 있죠. 우리가 이걸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내가 태어났는데 어렸을 때 수학을 해보니까 수학도 재밌고 잘하고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난 날아가는 거야. 내가 태어났는데 다 잘하는데 수학을 못해. 그럼 나 인생이 어떻게 돼요? 끝나는 거예요. 내가 결정한 것이 아니고 우리 사회가 정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운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아들은 수학을 잘해요. 우리 딸은 수학을 못해.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은 맨날 누나한테 놀려요. 수학도 못하는 게 공부도 안 하는 게 많이 놀려요. 근데 제가 만약에 수학으로 사람을 줄 세우지 않고 다른 걸 줄 세울 수 있겠죠. 교육국장으로 해가지고 수학이 뭐가 중요하냐. 공대들이 하는데 나는 영어가 훨씬 더 중요한 것 같아. 국제시대에. 영어를 바꾸면 우리 딸은 영어를 네이티브로 쳐. 그러면 입장이 바뀌어지겠죠? 왜 이런 걸 생각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완벽하게 사회적으로 정해진 것들 내가 정한 게 아니고 운이라고 하는 거죠. 다르게 보면 우리나라 수학시험이 1954년부터 시작됐어요. 제가 만약에 조선시대에 수학을 잘하면 뭐가 됩니까? 중인이 돼요. 중인. 조선시대에 무엇으로 성공과 실패를 결정했냐면은 아버지 엄마의 피로 신분으로 결정을 했죠. 그러면 이런 걸 보면 아이들 어떻게 생각하냐면 불공평하다 이렇게 생각하죠. 이거랑 수학으로 줄을 세우는 거랑 제가 볼 때는 똑같다. 똑같은데 우리는 수학으로 줄 세우는 게 좀 덜 부담스러운 이유가 뭐냐면 수학은 열심히 하면 공부를 열심히 하면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공평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사실은 똑같은 얘기입니다. 타고난 능력으로 줄을 세우는 거죠. 어차피 똑같은 겁니다. K-팝 인기 요즘 엄청 많잖아요. 운동 많이 보이고 인기도 많잖아요. 조선시대 음악적 재능에서 뭐죠? 처음이죠. 처음이요. 우리가 1950년대 60년대 음악 잘하는 사람 뭐라고 그랬죠? 뭐라고 그랬죠? 딴다라고 딴다. 약간 이렇게 비하하는. 지금은 다른 자리가 있잖아요. 내가 옛날에 음악적 재능 같은 거랑 지금 음악적 재능과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에서 무엇을 가치 있게 의미 있게 이겨주는 것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진다. 완전 운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금수저로 태어나 성공하는 것과 수학을 잘해서 성공하는 것은 운이라는 측면에서 어차피 똑같은 얘기다. 미국에서 대학생을 선발할 때는 대학 시험이 있는데 그걸 SAT라고 부릅니다. SAT가 뭐냐면 이제 학습 지능 적성 검사인데 우리나라랑 달라요. 재밌는 게 대학 시험이 고등학교의 교육 같은 거 무관하게 노력보다는 타고난 소질과 적성을 테스트합니다. 이게 뭐냐면 고등학교 때 배운 게 안 나와요. 수능. 그럼 뭘 테스트하냐면 IQ를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 우리나라 IQ 테스트에서 서울대 갔다 올 시점으로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마음이 노력해야 되는데 어떻게 IQ를 테스트해요? 그럼 우리나라는 어떻게 하냐면 수능 홈페이지에 보이게 고등학교 교육 과정에 배운 것 수준에 맞는 출제로 고등학교 학교 교육의 정상을 이렇게 하는데 무슨 말이냐면 우리나라는 노력을 신고하기 때문에 모든 학생들이 똑같은 교과서를 배우고 똑같은 배운 데서 문제가 나오게 되면 공평하고 합리적이고 좋다. 왜냐면 모든 사람은 노력하면 공부를 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걸 하는 거예요. 우리가 IQ를 사람을 뽑을 수 없잖아요. 근데 재밌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렇게 뽑거나 저렇게 뽑거나 저런 애는 어차피 똑똑한 애가 어차피 똑같은 거예요. 문화가 다를 뿐인 거죠. 그냥 노력을 얼마나 신봉하느냐에 따라 차이가 있는 거죠. 제가 이제 하고 싶은 얘기는 첫 번째 말씀드리면 노력 신봉 사회에서의 아픔과 상처에 대해서 우리가 노력을 신봉하는데 우리가 얼마나 아프게 살고 있는지 말씀드리면 노력을 성공의 유일신으로 생각하게 되면 아픔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심각한 아픔인데 첫 번째 아픔이 뭐냐면 우리가 노력을 신봉하잖아요. 노력이 성공의 유일한 원인이잖아요. 그럼 뭐가 아프냐? 우리나라 사람은 참 힘들게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실패하면은
돌아오는 것은 자책과 자기감인데 여러분이 최선의 노력을 다했는데도 불구하고 한 분야에 실패하게 되면은 그 실패한 이유가 노력 신봉 사회 활동이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게 되냐면 전부 다 어떻게 되냐면 내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지 않았다. 더 열심히 할 수 있어야 돼. 다 못했다. 자기 자신을 채찍질하면서 더 열심히 하려고 애쓰는 거죠. 만약에 이런 생각이 안 들면은 두 번째 드는 생각이 뭐냐면 나는 노력해도 안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럼 너무 절망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 안 되고 내가 노력이 부족했다라고 내 자신을 가혹하게 몰아세워야 되는 상황이고 우리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계속 이런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전 세계 어떤 나라의 사람들보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열심히 자기가 처한 환경과 통상과 환경 안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실패하면 내 책임으로 보고 나를 가혹하게 몰아야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발전을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살, 우울 이런 걸 비교하면 전 연령대에 압도적인 전 세계 1등인 거예요. 2등하고도 비교가 안 돼요.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사니까. 실패하게 되면 돌아오는 것은 더 이상 내가 볼 때는 할 수 있는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채찍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마음으로 산다. 왜? 노력이 성공의 유일한 신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면이 훨씬 많은데 노력은 사실 중요한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재능이 훨씬 중요하고 가정적 환경이나 사회적 환경이 훨씬 중요한데 이런 거 다 무시해버려요. 이거를 인정해버리면 희망과 기대가 없는 아픈 세상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훨씬 좋은 세상이 될 수 있는데 우리는 노력을 신고하면 된다. 이게 첫 번째 문제고 그래서 우리가 실패하면 이런 말을 사람들이 하고 내 자신이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진짜 죽을 만큼 노력을 가지고 있어. 이렇게 말하면 제가 어떻게 대답을 했죠? 안 죽었는데? 너 자신에게 부끄럽지 않을 정도로 노력한 건 맞아? 넌 한 번이나 눈탄처럼 뜨거운 적이 이렇게 사람들이 묻고 내 자신한테 스스로 묻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의미냐면 내가 도망갈 구멍이 없어요. 숨 쉴 구멍이 없어요. 이렇게 사는데 제가 어떻게 살아요? 저는 고등학생들 보면은 공부해도 쉽지 않고 하기도 싫고 성과도 없는데 멘탈을 부여잡고 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18년 동안 견디는 것 자체가 저는 엄청난 사람이다. 다른 사람은 견딜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 사람 진짜 엄청난, 다르게 말하면 엄청나게 고생하고 힘들게. 그러니까 우울증, 자살, 전 세계 전부 다 이렇게. 그래도 버티고 여기까지 오고 있어요. 박수 한번 드려야 되죠. 박수. 진짜 대단하다고 생각이 되고 제가 우리 딸과 친구들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생각이 듭니다. 어떤 친구들은 공부를 잘 못하게 되면 미리 이제 핑계거리가 필요하니까 난 공부하기 싫다, 재미없다, 다른 거 하려고 하지만 학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우리 사회에서 우리 아이들보다 좋은 대학에 가고 싶어하는 마음이 더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다 좋은 데 가고 싶어요. 엄마 아빠보다 훨씬 더 가고 싶어요. 근데 할 수가 없으니까 내 자존심을 지켜야 되니까 핑계를 대는 거죠. 이런 사회에서 어떻게 살겠어요? 그 학벌은 평생 죽을 때까지 따라다니는데 우리 이런 사회를 만들어 놓고 이렇게 내 자신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숨 쉴 수가 없어요. 숨 쉴 수가 없어요. 이거의 핵심이 뭐냐면 모든 사람은 열심히 하면 가장 이상적인 상황에 성공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합니다. 그럼 우리가 숨 쉴 수가 없다. 이게 첫 번째 문제고 두 번째 문제는 여러분 실패하잖아요. 모든 것은 자기 책임이에요. 왜냐면 실패의 원인이 노력의 부재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생각을 하면서 생각할 수 있는 게 이렇게 많아요. 공부 잘 못하는 거, 사업 성공하지 못한 거, 살찌는 거, 취직하지 못한 거, 결혼하지 못한 거, 돈 많이 벌지 못한 거, 이혼한 거, 가난한 거. 제가 심리학 연구하는 사람인데 이런 것이 여러분의 책임이라고 보기에는 상당히 정당성이 떨어져요. 여러분께 아닐 수 있어요. 근데 노력을 신봉하는 사회에 살게 되면 이런 것이 전부 다 누구 책임이면 여러분 책임. 그렇잖아요. 다 내 책임이잖아요. 이런 걸 갖고 남의 책임이다, 환경 책임이다, 사회적 구조율 책임이다 이렇게 하면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야, 남 핑계 대지 말고 네 앞가림이나 똑바로 해. 지 앞가림도 못하는 게 그러니까 네가 그따 못하는 거야. 이렇게 모든 게 자기 책임이에요. 그럼 어떻게 살아요? 노력을 신봉하는 게 아름답게 느껴지지만 진짜는 전혀 그렇지 않아요. 노력을 신봉하지 않는 어떤 의미는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다른 성격과 성품과 재능과 재능을 갖고 태어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 성격과 성품을 갖고 능력을 갖고 거기에 맞는 데 가서 자아실현도 하고 돈도 벌고 업신여김을 당연히 하고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면 되는데 우리는 그런 걸 인정하지 않고 조사를 딱 세워놓고 열심히 하면 다 되는 거니까 명분을 찾아가고 다 정지하는. 사실 그렇지 않은데 또 훨씬 더 어려운 세상인 거죠.
세 번째는 뭐냐면 다 모든 걸 개인 책임으로 여기기 때문에 사회적 책임에 전혀 민감하지 않아요. 사회적 책임에. 제가 그 댓글 중에 하나 기억나는 게 있어요. 제가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니까 댓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말 있어요. 너 좌파지. 이렇게. 제가 속으로 어떤 생각이냐면 이분은 근데 좌파우파 개념이 있으신가 보다. 근데 사회적 책임이 지금은 조금 달라지긴 했는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사회적 책임이 약해. 왜냐면 모든 게 내 책임이기 때문에. 수신 제가 수신 네 아까는 못 사는 거 맞는 거죠. 이런 생각을 하고 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게 내 책임인 거예요. 그러니까 살 수가 없다. 개변의 연구를 봤어요. 22년도 세계 불평등 보고서인데 이게 전 세계 평균이 우리나라도요 거의 똑같아요. 상위 10%가 전체 자산의 58.5%를 갖고 있고 하위 50%다 합치게 되면은 5.6%를 가지고 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설명해 볼게요. 사람이 10명 있고 빵이 10개 있어요. 그러면 한 사람이 빵 하나씩 먹으면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 상황에서 한 명이 빵 몇 개라고 먹는 거예요? 어렵나요? 6개 먹는 거예요. 자, 좀 더 어려운 거 볼게요. 그럼 하위 5명은 다 합치면 빵이 몇 개예요? 네? 0.5개죠. 10명 중에 5명 다 합친 게 0.5개를 갖고 있고 한 명이 6개를 갖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나라도 똑같아요. 거의 차이 안 나요. 이렇게 소득 불평등이 있는 거죠. 이거는 다 인정해요. 근데 뭐가 문제냐면 소득 불평등을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 연구를 했다 물어봤더니 이 답이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는가에 대한 답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사람은 소득 불평등의 책임이 개인한테 있을까요? 정부한테 있을까요? 개인한테 있는 거죠. 네가 열심히 안 했으니까 그런 거죠. 근데 만약에 노력해도 잘 성공하는 거 아니다 생각하면 이 책임이 소득 불평등이 정부와 사회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개인한테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돈 나눠주고 이러면 힘들어하죠. 그래서 72%의 OECD 사람들은 소득 격차를 줄이는 것은 정부의 책임이고 부자에게 높은 세금을 걷어가지고 소득을 재분배하고 가난한 사람들이 교육의 기회와 무료세금 제공한다고 하는데 우리는 이런 얘기 하면은 어떤 얘기를 한다면 도덕적 해이죠. 막 나눠주고 그러면 안 돼. 그럼 동망대 이렇게 하죠. 왜냐면 노력을 신봉하기 때문에 누구든 열심히 노력하면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다 충격적인 경우가 이런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이해하실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 사람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들어보세요. 뭐가 다른지. 소득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가난한 사람들이 임금을 더 많이 줘야 될까요? 적게 줘야 될까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거 좀 답하기 어려워요. 잘 생각해봐요. 소득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임금을 더 많이 주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할까요? 적게 주면 좋을 것 같아요? 많이 줘야 돼, 적게 줘야 돼. 우리나라 사람 생각이. 우리나라 사람은 적게 줘야 되기 적게, 때문에 왜 적게 줘야 돼요? 노력을 안 하시 노력을 덜 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마찬가지로 어떻게 생각하면 소득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임금을 더 적게 줘야 돼요. 왜 그러냐면 정신 바짝 차리게. 정신 바짝 차리게. 안 주면 더 좋을 것 같아. 그래야 열심히 해가지고 돈 벌어가지고 소득 불평등이 없어지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 데이터를 유럽 사람들 보이지 유럽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노니까. 어떻게 더 주면 정신이 바짝 차려지는지. 우리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 노력을 심어. 노력을 심어야 돼요. 안 줘야 되는 거예요. 정신 바짝 차리게. 괜히 막 돈 나눠주고 막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해이해진다. 더 엉망이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소득 유전자가 있어요. 돈 많이 벌면 막 엄청나게 돈 많이 벌어요. 돈 많이 버시는 분들이 돈 많이 버시면 이런 거죠. 같은 10% 똑같이 내고 같은 20%를 똑같이 내더라도 내가 돈 많이 벌면 많이 버는 만큼 돈 세금 많이 내는 거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많이 내냐? 40%면 10억 벌면 4억 5천을 세금을 내야 되는데 내가 가난한 사람도 죽은 사람이냐? 내가 열심히 하고 성공해도 돈 많이 버는데 왜 이렇게 세금을 많이 할 수 있죠? 근데 뭐가 문제냐면 우리나라 세금 높아요. 내가 세금 대고 짜는 게 아니고 내가 성공하고 돈 많이 번 게 다 내 거다. 제가 아까 성공하게 된 이유가 특별한 능력과 재능을 가졌든지 그 능력을 사회에서 인정해줬든지 가정적 환경이 좋았든지 사회적 환경에서 내 능력을 인정해주는 사회에 살고 있다든지 이런 게 전부 다 내 거가 아닐 수 있는데 노력을 성공하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내가 성공한 게 내 거다. 그러니까 아까운 거죠.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은 네가 열심히 노력하지 않아가지고 그 자리에 있으니까 가난하게 사는 것이 네가 처벌받는 거야. 처벌. 그러니까 딱 닥치고 조용히 그 자리에서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야. 이게 처벌이라고 생각해요. 왜? 노력이 엄청난 명분을 주는 거예요. 누구에게? 성공한 사람들에게. 그리고 실패한 사람들에게는 입 딱 다물고 있으라는 명분을 주는 거죠. 그런 거예요. 다 내 거라는 거죠.
성공에는 명분이 있을까? 명분이 약하고 실패하는 사람도 있는데 약한 거예요. 그래서 노력을 해보면 여러분이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고 직장을 구하고 삶을 살아갈지 결론을 몇 가지 얘기해볼게요. 첫 번째, 노력이라는 이름으로 자신을 너무 가혹하게 대하지 않았으면 너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뿐만 아니고 지금 나이 드신 분들도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자기 자신을 스스로 학대하고, 표현은 안 하죠. 남성 기분도 학대하고 이런 분들 우리나라는 엄청 너무 힘들게 사시는 모습이 많아요. 우울증, 자살, 자괴감, 삶에 대한 후회와 고통으로 힘들어하시는 분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노력이 유일한 원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을 들고 온데도 불구하고 이런 사회에 살게 되면 이렇게 산다. 너무 안타깝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안 해도 된다. 제가 많은 분들이 혼돈을 일으키는 것 같아가지고 정리를 하나 하게 되면 제가 노력하지 말라는 말 아닙니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야 되죠. 근데 노력 자체가 성공의 가장 중요한 원인은 아니다. 우리나라 생각하죠. 유일신이 아니다는 거죠. 누구나 실패할 수 있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타고난 재능과 능력, 사회적, 가정적 환경이 뒷받침되지 않고 노력이라는 자기 주력 능력이 없으면 성공할 수 없을 수도 있겠죠. 제가 만약에 잠깐만 생각해 볼게요. 지금 여러분들의 대학이나 직업을 선택할 때 사용하는 선이 여러분이 지금 있는 성과 다르다면, 여러분이 다른 가정에 태어났다면, 다른 도시에 태어났다면, 다른 나라에 태어났다면, 다른 시대에 태어났다면 완전히 다른 생각이 될 수 있겠죠. 이런 거를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안 하고 전부 다 내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 어떤 분이 댓글 또 결론하는 게 제가 트라우마가 생겼어요. 어떤 분이 이렇게 너 연세대 교수 잘 됐네. 진짜 운 좋은 거네. 그래서 제가 속으로 너무 운 좋죠. 진짜. 저는 대학원에서 미국에서 박사를 할 때 제 지도 교수를 만난 것을 생각이 들어내면 이 제가 나중에 교수가 되었고 이 교수님이 저한테 했던 거 10분의 1만 하면 훌륭한 교수가 될 거라고 생각할 만큼 저한테 엄청나게 살았어요. 제가 이 자리에 있던 것은 제가 인간적인 레벨에서는 그 교수님이 100% 같은 사람이고 제가 매 해마다 교수님의 마음에 끌리고 진짜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겠죠 당연히. 지도교수가 누군지 어떤 연구를 하는지 제 연구의 TU가 한국에 생기는지 안 생기는지 언제 생기는지 다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알고 있는 거죠. 누구나 실패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그 분야에 실패하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바로 포기하면 돼요. 다른 거 하면 돼요. 내가 잘하는 거, 능력 있는 거, 좋아하는 걸 해야 되는데 모든 사람이 가치 있게 이겨주는 거를 똑같이 하면 나는 경쟁에 이길 수가 없다. 왜냐면 거기는 능력 있고 재능의 사람들이 깔려있다. 따라가면 안 된다. 내가 잘하는 걸 해야 된다. 실패한 내 패러가 있고 여러분이 이렇게 성공하게 되면은 여러분 성공의 명분이 부족할 수 있다는 것을 배포를 하게 돼요. 우리 아들이 공부를 어렸을 때 잘했는데 공부 보다가 잘 놀려요. 맨날. 제가 노력도 안 하고 공부를 하고 맨날 노래 누나 노래 계속 노래 잘했대요. 근데 이제 수능 보는 날이었는데 이번에 수능에서 어떤 과목이 어려웠어요. 어떤 과목이 어려웠죠? 국어가 엄청 어려워요. 우리 아들이 다 잘하는데 국어를 좀 근데 우리 아들 어떻게 되냐면 이번에 국어 좀 묻고 내가 재수해야지 생각한 거예요. 하면 되니까 재수하면 잘 살 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 국어를 보는 순간 어떤 생각이 들냐면 나는 재수를 하더라도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처음으로 해도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인간이 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힘든 거예요. 성공의 명분이 약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성공이 오인할 수 있다는 걸 알고 운 좋게 뛰어난 능력과 재능을 가졌더라도 재능의 빛을 보는 세대의 환경에 대한 노력더라도 부유하고 권력 있는 집안에 태어났더라도 노력이라는 자기 노력과 능력을 가졌더라도 모든 것이 노력을 다닐 수 있는 걸 분명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연세대학교에서 이 강의를 하는데 연세대 학생들이 처음에 이 강의를 마음이 좀 안 좋아해요. 왜냐면 자기는 내세울 수 있는 게 연세대학교에 학생이 저밖에 없는데 그게 나의 유일한 자존심인데 이걸 건드리고 명분이 없다고 얘기하니까 마음이 안 좋은 거죠. 어떤 학생은 저한테 찾아와서 나는 어렸을 때 엄마 아빠가 돌아가시고 시골에서 할머니 밑에서 자랐는데 나 명분이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해요. 마음이 되게 안 좋아요. 다 자기 거라고 생각하면 내가 그랬죠. 그럼 엄청 똑똑히 태어난다 보지. 엄마 아빠가 돌아가시고 악기가 생겨서 엄청 열심히 한다 보지. 열심히 하는 것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또 알잖아요. 아무나 할 수 있는 어떤 애들은 앉으면 3시간, 4시간도 안 움직이고 공부하죠. 옆에 지나가도 아무도 몰라요. 어떤 애들은 10분도 못 앉았어요. 옆에 갖고 우유 사다 놓고 빵 사다 놓고 정리하고 자고 침 흘리고 음악 듣고 라면 끓여 먹고 누가 보면 앞에서 게으르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게으른 게 아니고 성품에 그런 거예요. 그 사람 열심히 하고 집중할 수 있는 사람들보다 못하는 거예요. 이게 성품에 내 것이 아닐 수 있다. 태어난 것이다. 성공했다면 당연히 우연히 받은 혜택을 당연히 나눠야 되겠죠. 내 게 아니니까 내 거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되는 거죠. 제가 어떤 분들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성공하는 게 운이 좋았어요 라고 겸손한 태도를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사실이라고 사실.
겸손한 태도가 아니고 사실이에요. 근데 이런 태도를 보이는 사람도 별로 없어요. 하지 않아가지고 열심히 해가지고 노력해도 생각하는 거죠. 사실은 그렇잖아요. 제가 상황을 살짝만 바꿔놓으면 완전히 다른 생각이 던져 있어요. 엄마 아빠가 바꾸다든지 태어난 데가 다르다든지 네가 가진 능력을 인정해주지 않다든지 지금 줄 수학으로 안 세우고 논술로 세운다든지 국어로 세운다든지 말발로 세우고 다 다를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것도 사실이다. 타인을 생활에 어떻게 생각하면 좋겠냐면 타인을 함부로 판단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타인을 바라보는 태도가 정의로운 사람을 찾아보기가 힘들다. 노력신봉 사회에서 성공하게 되면 실패하는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들 어떤 생각을 하냐 이런 태도가 가엾고 한심하고 안타깝고 화가 세상에 공평하다는 세상이 되기도 하고 인생에 대해서 충감만 해주고 싶기도 하고 또 생각해보니까 어차피 안 들을 건데 그러면 가치도 없다고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노력 신봉 사회에서 성공하고 살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올바른 정의로운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전혀 그렇지 않죠. 상황을 바꾸면 네가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는데 그 생각을 전혀 못하는 거죠. 어떤 게 공의롭고 정의로운 생각일까? 얘는 참 운이 안 좋았다. 같은 동료인데 같은 친구인데 나는 참 운이 좋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가장 정의로운 생각인데 안타깝고 내가 도와줘야 되나? 이렇게. 이미 자세가 다른 거예요. 정의로운 생각 아니다. 사회적 책임을 좀 더 강조하는 세상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됩니다. 자, 그러면 핵심 질문이 뭐냐면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사람이 성공하고 실패하는 거에 타고난 재능과 능력이 중요하고 가정적 환경 중요하고 사회적 환경 중요하고 노력은 별로 안 중요하고 하면은 이미 다 결정된 거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야? 의미 없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렇지가 않아요. 뭐냐면 가정적 환경을 우리가 바꿀 수가 없고 내 재능도 바꿀 수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게 뭐냐면 사회적 환경을 바꿀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수학으로 줄을 안 세우면 상황이 완전히 바뀌는 거죠. 제가 이런 걸 어떻게 알았냐면 제가 미국에서 어렸을 때부터 오랫동안 일을 했는데 제가 학교 때 편의점에서 일했어요. 편의점에서 일하면서 미국 사람들은 2주에 한 번씩 그 자기합 수표를 받아서 월급을 받아요. 그럼 1시간 당 이렇게 돈을 받는 건데 내가 20-30년 일할 때 1시간에 그 미니멈 웨이지가 5불이었어요. 근데 이제 직원마다 받는 돈이 다른 거죠. 5불, 6불, 10불, 20불 받는다고 1시간에. 그걸 제가 2주마다 그 편의점에서 그 자기합 수표를 갖고 스스로 입구를 띄고 돈을 주기 때문에 모든 집중에 돈을 버는 건지 다 알았던 거죠. 근데 내가 신기했던 건 모든 사람이 5불, 6불, 10불, 10불 이렇게 받는데 한 사람이 40불을 받는 거야 시간에. 그때 20년 전에. 그래서 누구 봤더니 공장에서 자동차 페인트하고 메케닉들이 이렇게 돈을 받는 거예요. 제가 볼 때 미국 대학원을 가려고 하루에 미국 신문 읽고 막 3만 개씩 이럴 텐데 이걸 보면서 어떻게 생각했냐면 여기서는 그냥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공부를 안 하고도 내가 가지고 난 능력과 재능을 찾아가지고 먹고 살 수 있고 사회에 기여하고 우리 가정에 기여하고 내가 자신할 수 있으면 좋은 거잖아요.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 건데 우리가 노력을 신봉하게 되면 이런 생각을 안 해요. 그냥 아무렇게나 줄 세우면 돼. 상관없어. 어차피 노력하면 다 잘하는 거니까. 그럼 모든 사람이 다 슬퍼져. 그러니까 우리의 희망은 뭐냐면 제가 사회신경으로 가장 관심 있는 게 뭐냐면 개인한테 열심히 해라, 바꾸라 이렇게 개인의 행동 수정과 사랑을 바꾸라고 이렇게 말하지 말고 그건 어려워. 이 사람들도 먹고 살고 자아실현하고 잘 살 수 있고 능력을 개발하고 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게 우리가 어른들이 할 거고 우리가 같이 해야 될 건데 우리가 노력을 신봉하게 되면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없다. 그럼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 사람들이 성공하지 않은 사람들 다 슬프게 살아요. 힘들게, 아프게. 구멍도 없어요. 왜? 내 자신을 스스로, 내 스스로 힘들게 하니까. 채찍도 계속 하니까. 내 스스로. 다른 사람이 아무 말도 하잖아. 그러면 안 된다. 희망입니다. 자, 이런 질문 어떤 질문을 하냐면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합니다. 나도 재능 있는 게 있긴 한데 이 재능을 사회에서 가치 있게 읽어주지 않고 돈도 많이 안 줘. 그럼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래서 그럴 수 있잖아. 근데 사회에서 같이 교육해주는 데는 잘하는 게 너무 많아. 내가 이미 열심히 해서 그게 못 따라갈 것 같아. 그렇죠? 그럼 이제 어떻게 생각되냐면 지금 당장 사회에서 여러분들이 가진 능력과 재능과 흥미를 같이 교육해주지 않아도 제 생각에는 그 일을 열심히 하고 확장하는 게 훨씬 낫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사회에서 인정하는 그 가치에 같이 경쟁하게 되면 여러분 능력이 없으면 이길 수가 없어요. 절대 없어요. 그래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사회가 인정하지 않는 가치를 할지라도 열심히 하게 되면 그런 걸 통해서 직업이 확장되고 나중에 잘 되고 성공할 확률이 있죠. 왜냐하면 내가 좋아하고 잘하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흥미롭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당장은 슬프더라도 그런 거를 찾아가는 게 훨씬 좋을 것 같다고 생각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안타까운 게 그래서 저는 자기의 재능과 능력을 찾아가는 걸 확장하는 게 좋다고 생각되는데
부잣집 보면은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한테 그걸 다 시키는 거예요. 다 시켜가지고 얘들이 뭐가 능력이 있는지 재능이 있는지 흥미를 다 찾아고 시켜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집안 아니면 또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냥 그림을 하다가 능력 없으면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찾을 필요가 나이가 좀 들더라도 많이 느끼기 전에 이런 걸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내가 능력이 없는 재능이 없는 곳에서 능력이 있는 친구들과 싸워서 될 일이 아니다. 절대 그렇지 않다. 어떤 분이 저한테 책을 한 장의 사진으로 정리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저한테 보내줬어요.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살았으면 안 되면 되게 하라 이런 마음으로 살았다. 이게 되게 멋진 말이고 기대와 희망을 주는 건데 진짜 제가 하고 싶은 얘기 안 되면 되는 거. 너무 세상의 풍조에 휘둘려가지고 가치 있게 여겨주는 거 능력 경제에 따라하면 나도 힘들고 능력도 안 되고 결과도 좋지 않다. 내가 할 수 있고 잘하고 의미 있는 것을 찾는 게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수업 잘 들으셨어요. 질문 5분 남았는데요. 질문 한 2개 정도 받고 또 만약에 그 교수님하고 직접 얘기를 좀 나오고 싶은 분은 그 503호에 제가 커피나 이런 걸 다 드릴게요. 와서 같이 얘기해도 됩니다. 시간이 있는 사람들은. 일단 질문 2개 정도. 네, 좋습니다. 너무 빨리 가지고 우리가 1시간 40분 하는 거죠. 빨리 너무 빨리 가요. 좋은 감사드립니다. 네. 강연 성공이 있어서 재능과 노력의 퍼센테이지를 나타내는 인상이 공부에 있어서 성공과 재능의 퍼센테이지는 제가 생각했을 때 수치화하기 힘든 분야인데 어떤 방식으로 정량화하는 그 질문도 제가 많이 받는 질문이긴 한데 이제 보통 하는 것이 이제 공부에 투자한 시간 얼마나 많은 시간을 들여가고 공부 시험을 준비하는지랑 성적과의 관계를 보는 거죠. 그 관계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에 다 이게 평균적으로 4%. 근데 진짜 명심해야 될 것은 공부를 잘하고 실력 있는 친구가 공부를 더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은 재능 때문에 주의금 되는 게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능이 없으면 그게 노력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사실은 재능이 없다. 노력은 4%밖에 안 된다. 그리고 어차피 중요한 게 뭐냐면 재능이 있으면 노력 더 많이 하고 효과 더 많이 하고 그러니까 뭐 사실 경기가 안 돼요. 사실은 재능이 없다. 네, 좋습니다. 또 질문 있을까요? 네, 좋습니다. 교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네. 자기 조절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던데 네. 그냥 들으면서 그런 생각 들었는데 우리 상식적으로 자기 조절 능력 중에 네. 목표 의식이 중요하다는 말 가끔 듣는 것 같거든요. 네.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목표의식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요즘 아이들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목표의식이 생기게 되면 제가 좀 안타깝다고 생각하는 게 내가 뭘 하고 싶은지 내가 뭐가 되고 싶은지에 대한 생각이 있어야 목표가 생길 텐데 요즘에 대학생들은 가장 안타깝다고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하고 싶은 것도 없고 되고 싶은 것도 없고 아무 그냥 어떻게 열심히 해가지고 취업 좀 해가지고 그냥 좋은 회사 가면 좋겠다는 생각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어렸을 때는 뭐 말도 안 되는 거 있지만 목표도 있고 꿈도 있고 열심히 하는데 너무 안타깝다는 게 먹고 사는 게 힘드니까 뭘 하고 싶고 되고 싶은 게 없어요. 아무것도. 그러니까 이게 있어야 목표의식도 생기고 열심히 할 텐데 아무것도. 그러니까 저는 안타깝다고 생각했는데 어렸을 때부터 이게 좀 내가 공부가 아니고 뭐가 하고 싶은 건지 내가 할 수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한 생각이 좀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때문에 지금도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 좀 해볼 거예요. 그냥 이렇게 경쟁해가지고는 여러분이 경쟁에서 엄청나게 특별한 우위를 갖추는 것이 쉽지 않잖아요. 어차피. 쉽지 않아요. 어차피 그대로 통계를 무시할 수가 없잖아요. 100대 1, 150대 1은 내가 어떻게 뚫어요. 그러니까 내가 뭘 잘할 수 있는지 뭘 하고 싶은지 내 개념이 좀 더 생겨내지고 어쩌면 다양한 경험을 해봐야 내가 생기는 거예요. 내리지 않고는 목표의식이 생길 수가 없다. 목표의식이 생기면 좋겠지. 어떻게 생겼어? 하고 싶은 게 없는데. 우리 아들도 없고 우리 딸도 없고. 아니 사실 그 질문을 제가 돌려서 한 건데 네. 교수님 강의를 들으니까 아니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어쩌라고 해서 저는 그렇게 들려요. 지금 뭐 집 짓는 기술 같은 거 배워서 빨리 호주 가라. 네. 이런 식으로 들리거든요. 지금 네. 당장에 그 지금 취업을 걱정해야 되고 이런 그 한국에 있는 사람들에게. 근데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핵심 중에 하나는 만약에 집 짓는 거에 대한 능력이 없거나 재능이 없거나 이러면 그게 같이 있고 호주에 가서 같이 있다 하더라도 네. 궁극적으로 의미가 없다는 거죠. 내가 정말 능력 있고 좋아하고 재능이 있는 거를 찾는 게 훨씬 더 장기적으로 좋겠다. 그리고 이건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고 제가 사회에서
국가 입장에서는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들도 먹고 살게 해주는 게 좋겠다. 근데 개인이 할 수 있는 것은 그와 상관없이 내가 정말 잘하고 능력이 있고 재능이 있는 걸 찾는 게 훨씬 더 유익하겠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재능이 없으면 이길 수가 없다. 노력으로 이길 수 없다. 이게 제가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사회의 어떤 기류를 따라가지 말고 내가 뭘 잘하고 좋아하는지를 생각할 필요가 있겠다. 그걸 하는 게 낫겠다. 사회가 인정해주지 않는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남의 눈치 보지 말고 남의 눈치 보지 말고 돈이 좀 적더라도 그래야 제가 노력도 하는 게 의미가 있고 재미도 있는 거지 그냥 해서는 쉽지 않다. 그리고 우리가 노력을 신봉하는 사회에 대한 분위기를 바꾸면 좋겠다는 게 제가 첫 번째 메시지. 이걸 하면 모든 사람이 힘들어져. 다 자기 괴롭고 실패하고 노력 신봉하는 게 유일신도 아니고 과학적으로 틀렸고 될 수 없는 사회로 훨씬 더 우리를 불안하게 힘들게 하는 사회다. 그러니까 각자의 능력과 재능을 인정하는 사회가 훨씬 좋은 사회. 그러니까 그런 문화가 있어야 돼. 우리가 그런 문화가 아니죠. 유교 문화를 받아들여가지고 모든 사람이 열심히 하면 이상적인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우리가 교육을 받았고 계속 살았기 때문에 물론 이런 자세들이 우리가 후진국에서 중진국, 선진국 보는데 큰 기여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에요. 지금은 그럴 때가 그때는 의미가 있었지만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닌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예, 다시 한번 열강해 주신 우리 김영훈 교수님 박수 부탁드립니다.